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엄밀한 극한의 정의입니다. 영어로는 The precise definition of a limit 이 되겠죠? of a limit. 극한은 극한인데 왜 엄밀한 극한의 정의냐? 어떤 점에서 엄밀하다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극한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x가 a로 갈 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도 l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f는 l로 가고 g는 m으로 가는 상황에서 제가 gx의 극한을 빼먹었네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x가 a로 갈 때 gx가 l이다. m이다. 그러면 얘는 l로 가고 얘는 m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극한 법칙을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는 배우죠. 그런데 이게 뭔가 수학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 배울 때 수학이란 건 늘 정의로부터 법칙을 유도를 하잖아요. 정삼각형이나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인데 이걸로부터 성질, 두 각의 크기가 같다,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거를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극한의 법칙 또한 이렇게 정의에서 출발을 해서 유도를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정의를 하기를 x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 f도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한없이의 라는 말이 너무 애매해요. 영어로는 vague한 표현이다. expression. 그래서 저희는 이걸 좀 더 수학의 언어로 표현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고민해서 수학자들이 만든 것이 바로 입실론 델타라는 녀석입니다. 입실론 델타. 이제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를 기준으로 반지름이 델타인 원을 그립니다. 반경이 델타예요. 그리고 L을 중심으로 또 반경이 입실론인 녀석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게임을 하는데 A는 델타를 정합니다. B는 입실론을 정해요. 입실론을 찾아야 돼요. 얘는 델타를 정하고 얘는 입실론을 찾아야 돼요.
단 a가 델타를 정할 때는 0보다 큰 수에서 정해야 됩니다. 0.01 뭐 0.00001도 되지만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는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랬을 때마다 대응하는 입실론을 b가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델타가 0.1이라 했을 때 여기 안에 x가 들어가면 f라는 펑션은 이제 사실은 매핑을 하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맵이 지도인데 매핑은 뭐냐, 여기 있는 한 점을 어디로 이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이제 매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색에 있는 녀석들을 모두 매핑을 할 건데 이 매핑한 것들이 다 여기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그런 입실론을 찾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잘못했네요. 제가 반대로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이 입실론이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랜만이라서. 자, given 입실론이 주어지고요. 여기 안에 이 표적 안에 들어오게끔, 매핑을 했을 때 표적 안에 들어오게끔 그 델타를 찾는 게 A의 역할입니다. B가 그러니까 입실론을 제시하는 거죠. fx를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인데 이제 x가 0에서의 극한,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1로 가겠죠. 근데 계산이 너무 어려울까요? 하여간 이제 fx가 1로 갈 것이라는 걸 저희는 1이 아니라 얘가 1로 가니까 0으로 가네요. 0으로 갈 것이라는 걸 저희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얘가 0.1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입실론이 0.1인 상황인 거죠. 그러기 위한 델타는 얼마야? 그럼 A는 델타를 찾아야 합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0이 0.1보다 작으려면 코사인 x는 0.9보다 커야 되고 1.1보다 작아야 되지만 1을 넘을 수 없죠. 그러기 위한 x의 범위는 이제 코사인 x 그래프에서 이 0.9에 해당하는 이 corresponding 하는 x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뭐 각도니까 알파라고 해보면 알파가 0보다 알파가 아니라 x가 0 이상이고 알파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x가 0 근처에서, 근데 0 근처인데 0은 아닙니다. 그래서 0 근처에서 얼마만큼의 0 근처인데
이제 알파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래야지 이 범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일 테고 마이너스 알파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델타를 찾았죠. A란 친구가 델타를 찾았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A가 승리합니다. B는 A가 못 찾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무한히 반복을 할 거예요. B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실론을 작게 만들어야 되죠. 작게 하면서 계속 B가 제시를 합니다. 그때마다 A가 델타를 찾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리밋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for given epsilon, for every epsilon, for every positive number epsilon. 이제 이걸 길게 쓰기 싫으니까 수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고, 이 for every 이거를 every가 for all 이랑 같은 의미니까 A를 뒤집어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for every positive epsilon, 우리는 아니라 A는 뭘 찾아야 되죠? finding delta. 근데 델타는 positive number 역시 there exist, 존재한다면 positive number delta, 이걸 이제 또 어떻게 쓴다고요? 이 positive number 델타는 이렇게 쓰고, there exist는 1을 뒤집어요. 대문자 1을 뒤집어요. 그러면 there exist 델타. 근데 어떤 델타죠? 매핑을 다시 봐봅시다. x-a, x를 기준으로 이게 어떤 센터예요. 원의 중심이죠. 중심으로부터 반경 델타. 근데 이 원의 중심에 있는 점은 제외해야 돼요. 여기는 비워놔야 돼. 지우개로 지우는 법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아주 스몰 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은 비워놔야 돼요. 여기는 비워져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0보다 크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매핑은 생각하지 않겠다 라는, 얘는 밖에 나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정의되지 않거나 밖에 나가도 상관이 없다. 왜냐면 x가 a인 경우는 제외를 시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은 면 then fx의 와 l 사이 거리, 그러니까 사실 이 절대값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수직선에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 두 수 사이의 거리. 수직선이라는 게 넘버 라인이죠. 수 띄고 직선입니다. 붙여서 말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수 띄고 직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L을 중심으로 하는 원에서 반경이 입실론, 그러니까 L에서 떨어진 거리가 the distance from L to fx is smaller than epsilon. then 이거 입실론.
만족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then. 여기서 오랜만에 이 도구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이걸 만족하면 then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하죠? 그걸 책을 잠깐 봐야겠어요. 별거 없이 그냥 write라고 쓰네요. we write. 제가 책을 안 보고 기억에 의존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의 정의가 반대로 말하면 이거의 정의가 저 위에 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얘의 정의가 저 빨간 박스 이 친구다 라는 거죠. 이거 좀 안 예쁜가요? 지워드릴게요. 그래서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제가 뭘 하고 싶냐면 바로 극한의 법칙 합에 대한 극한의 법칙 뭐라고 하죠? 합에 대한 극한의 법칙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걸 이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별거 없이 그냥 the sum row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the sum row 뭐 in limit이라고 하면 될까요? in limit the sum row of limit 뭐 어떤 것이든 이제 가정은 뭐냐? x가 a로 갈 때 fx, gx가 각각 l과 m으로 간다. 일단 수학적으로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를 다르게 쓰는 표기법이 x가 a로 가면 then fx는 l로 간다. 이게 지금 다 같은 표현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는 게 걸리시면 따로 써주시면 됩니다. 따로 쓸게요. fx가 l로 가고 gx가 이게 별로 좋지가 않네요.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쓸 때 얘를 넣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심표로만 쓰기도 하지만 이 화살표를 넣어도 돼요. 그러면 화살표가 의미하는 거는 명제에서 이 부분이 앞부분이 가정, 뒷부분이 이제 결론, 그런 식으로 쓰면 더 정확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이거를 만족하면 뭘 모이고 싶은 거예요? 합이 x가 a로 갈 때 as 그리고 as를 쓰면 뒤에다 쓸 수 있어요. x가 a로 갈 때 합이 합으로 간다. 이걸 오늘 보이겠습니다.
자, 보이려 하면 이 보이려는 지점에서 거꾸로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이 극한 법칙 증명들은요, 증명에 대한 스케치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 기억으로 preliminary analysis라고 하거든요. preliminary 스펠링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발음 기호도 보고 왔습니다. preliminary 이를 뒤집어 쓰고 nary 그리고 이게 preliminary analysis 이게 예비 분석. 그러니까 증명이 원래 P면 Q이다를 증명하려면 P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그 증명에 대한 스케치 없이 P에서 난 식을 이렇게 해야겠어 라고 상상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Q에서 먼저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완전 아름다운 증명은 아니지만 어떤 인간의 미래 계획 능력처럼 미래 상을 먼저 보고 그 목표에 맞는 현재 무브먼트를 하는 그러한 증명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let epsilon be given. 아까 말한 B 친구가 person B가 epsilon을 뽑은 거예요. D가 epsilon을 select 했다. 뽑는 모습을 제가 그려볼게요. 손으로 epsilon을 뽑았어. 그러면 we must find corresponding delta 어떤 델타? such that if 안에 이제 x-a가 한없이 작을 때 한없이 작은 건 아니고 적당히 작은 델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x-a 근데 여기 0 빼먹으면 안 돼요. possibly not a일 수 있기 때문에 a가 아닐 수 있어. 이거이면 얘가 epsilon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그러한 이 반경을 찾아보자. 그래야 이 델타를 a라는 녀석이 매번 찾을 수 있어야지. a가 이겨야지, win 해야지 그 극한이 존재한다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a가 찾을 수 있게 저희가 얘를 설계할 거예요. 얘가 그럼 이 실험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얘를 원하는 만큼 L에 가깝게 만들 수 있어. 또 G를 원하는 만큼 M에 가깝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X를 A에 충분히 가깝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쓰는 표현을 보시면 원하는 만큼과 충분히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입실론은 목표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충분히 가깝게, 그러니까 리밋이 존재하는 이상 원하는 만큼
입실론을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극한의 정의예요. 그리고 극한의 존재함을 보이려면 원하는 만큼 입실론을 작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by minimizing delta. 그러니까 델타를 줄이면서. minimizing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decreasing.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실론에 corresponding 하는 델타를 찾는 게임인 건데, 말하자면 어떤 함수를 찾아내는 게 목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를 l과 가깝게 만들 수 있다니까 얘네끼리 연결을 짓고 싶어요. 얘네끼리 연결을 짓고 싶어. 그래서 얘네끼리 묶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걸로는 모자라. 왜냐면 지금 얘네가 같은 절대값 안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분리하지? 하니까 생각나는 게 삼각형에서 제가 중학교 때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하나보다 커요. 얘를 이제 삼각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앵글 부등식은 등식이 equality인데 같지 않다. 부등식 inequality. 이거를 이제 벡터 버전으로 하면은 a 더하기 b는 a 빼기 b 이고 이걸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잠깐만요. 어떤 트릭을 써야 되니까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절대값으로 없어지고 얘는 플러스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버전이 있거든요. 트라이앵글.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쉽게 말하면 얘를 양수로 만들고 얘를 양수로 각각 만들어주고 더해주는 게 다 합치고 양수로 만들어주는 것보단 크겠죠. 크거나 같다. 같을 때 언제예요? 둘 다 양수일 때. 혹은 둘 다 음수일 때. 근데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얘는 합이 작아지지만 합의 절대값이 얘는 각각 더하기 때문에 안 작아져서 뭐 그런 상황에만 값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얘보다 작다가 목표인데 얘보다 더 큰 얘가 입실론보다 작으면 얘는 충분히 입실론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를 입실론보다 작게 하는 게 목표가 됐고, 얘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작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얘를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자. 눈치채셨나요? 그럼 얘도 2분의 입실론보다 작게 만들자. 그럼 입실론보다 작을 거 아니야 라는 것까지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2분의 입실론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쉽지. 자, fx가 있어. l이 있어. 반경을 2분의 입실론으로 잡았어. 여기 안에 들어오게 하는 우리가 a를 생각할 수가 있어. 충분히 크게 잡아. 그게 델타 1이라고 해봅시다. 델타 1은 존재해요. 왜냐? 왜 존재하죠? since f의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A에서의 F의 극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since 때문에 이슐로먼은 존재합니다. such that은 이 그림을 표현하면 되겠죠. 이 그림을 여기다 표현하면 돼요. if 0보다 크고 이거 비워놔야 된다 했죠. x-a가 델타 1보다 작으면 then fx-l이 2분의 1보다 작은. 마찬가지 얘만 그러겠어요? g도 in the same way. 학원에서 이렇게 썼었네요. in the same way의 줄임말로 축약어로 if 생략하겠습니다. then g도 따라라 2분의 입실론 since gx has limit on일까요? 이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at이라고 써보죠. 그냥 at. 그러면 다 왔습니다. F가 여기 원안에 들어올 X를 생각했고 GX가 또 2분의 입실론에 들어갈 또 X를 델타 2를 생각했잖아요. 이걸로 합시다. 델타 2. 그러면 델타 1과 델타 2 중에서 어떤 걸 델타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걸 델타로 잡아야 할까요? 더 작은 걸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 범위는 그 밖에도 포함이 되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델타로 잡으면 if 델타로 출발했을 때 then 이게 생각보다 기네요. 좀 힘이 붙입니다. 둘 다 만족을 할 거고 then 각각이 2분의 1 실론보다 작을 거고 then 두 개를 더한 fx 더하기 gx 빼기 l 더하기 m 이 실론보다 작을 거다. 그러면 얘이면 얘이다. therefore 이게 뭐죠? 극한의 정의죠. therefore if fg has limits achieve L로 가고 gx가 m으로 가면 as then f gx는 가 증명이 됩니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극한의 엄밀한 정의에 대해서 다룰 건데
그건 이제 법칙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애매한 표현법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거리 개념을 사용했다. 그 거리 개념에서 주어진 입실론에 늘 델타를 찾을 수 있는 게임을 생각했고, 늘 델타를 찾을 수 있으면, 존재하면, 그럼 극한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을 증명할 건데, preliminary analysis 기법으로 결론에서 출발을 하고, 그러면 각각이 2분의 1 입실론보다 작으면 되겠다. 뭐 숫자를 바꿔도 됩니다. 3분의 1 입실론과 3분의 2 입실론,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해서 델타 1과 델타 2를 잡고 개의 미니멈을 델타로 잡으면 해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증명 끝. 네, 고생하셨습니다. 싱쿠올러.